홍석현 회장이 사퇴 발표했을 때 네. 그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 가장 먼저 자신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왜 사퇴했나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하여튼 재계나 경제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 전반적으로 과연 물론 다른 시각도 물론 그 홍 회장 스스로가 뭐 정치의 뜻이 있고 대선 여러 가지 과거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주미대사도 했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가가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이병철 회장도 정치 한번 하려다 못했고 네. 그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한테 너무 고개 숙이는 게 너무 화나고 그래서 특히 또 언론 그래서 언론사를 직접 차렸고 네. 정치는 뜻을 못 잃었고 그리고 이제 홍 회장 쪽에 이제 홍실가 쪽에 이제 언론을 넘겨주면서 했지만 홍 회장도 네. 아버지로부터 중앙일보를 넘겨받고 꾸준히 뭐 여러 가지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죠. 물론 당신이 지금 뭐 대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대선에 나올 수 있을까? 아까 조항규 전 사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90%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희 쪽에서 볼 때는 90%는 못 나올 것이다. 이게 저희가 보더라도 그래요. 이제 경제 사이드에서도 이제 그렇게 네. 보시지만 정치 사이드에서 볼 때도 왜냐하면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늦었죠. 각 당이 전부 후보 경선을 네.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12월에 대통령 선거라면 뭐 해볼 수 있죠. 남은 그렇죠. 기간 동안 네. 좀 도전해볼 수 있는데 지금 후보를 알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달 지금 한 50일도 안 48일인가요? 그렇죠. 47일인가요? 50일도 안 됐죠. 50일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나 홍석현이 누군지 알지. 사실 일반 대중들은 홍석현이 누구야? 그럼요. 뭐 홍라이 이건희 부인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요. 홍석현이 누군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와 비전 정책이 뭔지 물론 이제 리셋 코리아로 중앙일보 계속 네. 뭐 일종의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로 이거를 그 파워풀하게 대선 플레이를 하긴 매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정당 관련 취재를 오래 했던 기자들은 그렇게 도전하기 굉장히 쉬운 카드는 아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유가 네. 홍석현 회장의 사퇴가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뭔가 비밀의 열쇠를 오늘 열어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만뒀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분명히 홍 회장 스스로가 대선 내지는 큰 정책 뜻을 잊고 이미 여시제나 뭐 아까 리셋 코리아나 이런 네네. 것들을 자신이 준비를 해온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갑자기 조기 대선 국면이 확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시 자신이 대선에 이런 큰 뜻이 있고 큰 정치가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네,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중앙일보 회장을 왜 사퇴하겠습니까? 왜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주목되죠. 오늘 그 김종철 부장 얘기를 꼭 듣고 싶어지네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사퇴한 게 아니고 홍라희 여사처럼 거의 밀어 찍어내기 당한 거죠. 누구한테? 이재용 부회장한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당신 물러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대놓고는 안 했지만 왜냐하면 네네. 이제 이모부니까. 근데 그 지분 족하죠. 관계가 여전히 삼성의 의존도가 높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분리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른 회사죠. 네. 그리고 법적으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제가 있고. 처음 듣는 분석이에요. 네, 독립적이죠. 그런데 예. 왜 지금 이때 물러납니까? 네. 오히려 물러나지 않고 이걸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이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 JTBC가 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예. JTBC의 그런 진보적인 관점, 예.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그동안 가져왔던 합리적 보수의 관점, 그걸 자신이 충분히 더 활용하면서 네. 차기 만약 12월 대선이라고 하면 네, 충분히 네. 더 가져갈 수 있고 심지어 조기 대선이라 하더라도 네. 자기가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사퇴를 했을까? 그건 아까 홍라희 여사의 사퇴, 예. 홍라영 자기 동생의 사퇴, 예. 거기에 같이 아하. 홍석현 회장의 사퇴도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JTBC 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크죠. 그죠. 사실상의 스모킹 건을 땡겼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태블릿 PC. 자기 누님, 누나가 이걸 책임지고 물러나요. 심지어 홍라영까지 자기 여동생까지도 물러나요. 쫓겨나요. 자기가 여기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지고 이재용 무섭다. 그렇죠. 책임을 왜냐하면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 그 김용철 변호사가 예, 삼성을 생각한다 있을 네네네. 때 그 과거에 지금 중앙일보가 분리를 했지만 네네. 사실상 그 당시에 그
홍석현 회장이 갖고 네, 있는 네. 수많은 어떤 차명 계좌 나옵니다. 맞아요. 그것이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것이다. 그렇죠. 라는 예, 그 증언이 진술이 나와요. 나왔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 중앙일보가 홍씨 일가가 갖고 있긴 하지만 음흠. 이건 여전히 이씨 쪽에서는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앙일보를. 그렇죠. 중앙일보 제이타. 어.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달려? 그거는 그렇죠. 다 그만두세요. 그럼요. 이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오. 홍씨 일가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여전히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야,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편히 생각한 대로 엄마, 아버지, 이모, 그래서 삼촌 뭐 이런 관계가 아닌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홍석현 회장이 완전히 또, 철저히 권력 관계로. 그렇습니다. 돈에 의한 권력. 또 하나는 또 관심은 홍석현 회장은 또 마찬가지로 중앙일보 JTBC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홍정도. 홍정도 사장 지금 예. 홍정 사장이거든요. 예. 삼성의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세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세습을 위해서 거기도 세습이죠. 아들한테 세습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그래서 결국은 홍석현 회장의 세습을 북한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 그냥 삼성과 삼성 관련은 전부 세습이구만요. 그렇게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홍석현 회장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 주 초에 했던 손석희 사장의 그런 뉴스 브리핑 내지는 그 앵커 브리핑이 앵커 브리핑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희 특정 집단을 위해 위에 있는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예 결국 제목이 시청자 여러분께였어요. 그렇죠. 예. 그건 결국은 뭐냐면 예. 그 얘기는 손석희 사장이 사실상 삼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어떻게 보면 보호막인 홍석현 회장을 날렸지만 나는 나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뜻을 보낸 것이죠. 손 사장 멋있네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다고 네.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JTBC가 그동안 해왔던 그 방송으로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소위 사기업이 침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막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얼토당토하는 방식으로 들어온다. 그럼 저는 손석희 사장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이런 말 막 사실상 해도 되나 남의 회사? 사실상 배수진을 깐 거죠. 손석희 예, 사장도. 손석희 사장도 네. 배수의 진을 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그만둘 수도 있어. 네, 하루 아침에 거품된다. 그렇죠. JTBC 이미 이런 경고를 날린 거군요. 그렇죠. 이미 예. 손석희 사장이 그 동안에 그 JTBC에서 자기 나름대로 색깔과 저널리즘을 맞춘 여러 네.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홍석현 회장이었고, 네. 홍석현 회장이 사실상 그런 손석희 사장에게 엄청난 책임과 역할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네. 중앙일보와 같은 그런 어떤 네. 보수적 색깔의 어떤 네. 그런 그 언론사에서 조중동이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 있었고 조중동 종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을 손석희 사장이 가서 사실 보도 분야 사장을 맡으면서 네. 공정성 있는 언론으로 완전히 국면 전환을 해서 사실상 JTBC 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손 그럼요. 사장 가장 그 모든 우리 앞서 이제 공영방송 비판했습니다만 그동안 MBC가 갖고 있었던 신뢰도가 사실상 JTBC로 옮겨가서 영향력 신뢰도 1위인 매체가 됐어요. 오히려 근데 KBS, 그거를 안 해도 좋다 이런 방식으로 삼성이 치고 그럼요. 들어오면 네. 그럼 이거 그만해야죠. 저는 그런 그럼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KBS, MBC보다 훨씬 더 높은 시청률과 신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도를 받고 있는 그 미디어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러면 그것은 손석희 사장의 나름대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능력, 역량 네, 이것도 네, 있지만 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홍석현 회장의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자꾸 오너가 네. 끼워가지고 자기 맘대로 핸들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반드시 편집권, 편성권 그럼요. 이런 것은 기자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것을 자꾸 침해하려고 하고 내가 뭐 좀 어디 갔다 왔는데 이것 좀 광팔려고 하고 이런 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그럼요. 되죠. 그래서 홍석현 회장의 사퇴가 네. 그게 뭐 정말로 자기 어떤 계획되고 네. 어떤 대선의 어떤 그런 그 뭐 로드맵에 예. 맞춰서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고. 아 재밌네요. 오늘 정말 재밌는 포인트를 여러분들 네. 그 김종철 부장에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프레임은요. 여의도에서도 그랬어요. 여의도에서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동안 계속 뭐 여의도는 주로 어떤 식이냐면 좀 하수인 것 같아. 뭐냐면 여의도는 홍석현 회장이 나오면 구도가 어떻게 바뀔까? 네. 보수표가 결집을 할까?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예컨대 이제 보수가 전부 결집해가지고 문재인 대 혹은 뭐 민주당 후보 네. 대 뭐 보수 후보 1대1 구도가 만들어질까? 뭐 양자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전혀 프레임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재용이 잘랐을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있다.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 정치 내지는 이런 걸 그 뉘앙스를 풍긴 이유는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홍석현 회장이 없는
중앙일보, JTBC. 네. 그러면 삼성에 더 의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좌지우지될 수 있는 네. 핵심은 자기 아들로의 3세 경영권 승계가 중앙일보, JTBC도 제대로 가야 되는데 삼성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죠. 그러면 홍석현 회장이 나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용 일병 구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자기 아들의 세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건 안 되죠. 네? 중앙일보와 JTBC가 이재용 일병 구하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범죄자예요. 그럼요. 구속되어 있어요. 맞아요. 뇌물을 433억이나 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용인하고 국민연금을 다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홍석현 회장은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과 그런 어떤 그 가족 관계죠. 사실상에 네. 그 자기 그 누님이 사실 어머니이고 네네. 자기 조카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당신이 홍석현 회장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거나 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된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홍석현 회장이 정말로 그걸 보여주려면 네. 정말 제대로 된 정치에서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청산이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청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재벌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경유착,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대, 네. 야망, 그 요망이 있잖아요. 네. 그걸 홍석현 회장이 자기 스스로가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치 하려면 하고 당연하죠. 말려면 말고. 당연히 이재용 왜냐하면 부회장은 홍석현 정치한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렇죠. 예, 정치에 그러니까 꿈이 있다, 뜻이 있다. 만약에 진짜 그 홍석현 회장이 예.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네. 어떤 보수 후보와 네. 어떻게 연결됐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지금 문재인 후보 야당 그 민주당 후보와 각을 서는 네. 다른 쪽 보수 쪽에 대변하는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아까 말씀하신 플랜 B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네. 결국 종점은 홍석현 회장이 자신의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선의 내지는 자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그 그림 네. 큰 그림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가려면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정치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법률적이든 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홍석현 회장의 정치의 선의가 절대 제대로 읽혀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 회장 쪽에 이제 홍씨 일가 쪽에 이제 언론을 넘겨주면서 일했지만 홍 회장도 네. 아버지로부터 중앙일보 넘겨받고 꾸준히 뭐 여러 가지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죠. 물론 당신이 지금 뭐 대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대선에 나올 수 있을까? 아까 조항규 전 사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90%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희 쪽에서 볼 때는 90%는 못 나올 것이다. 이게 저희가 보더라도 그래요. 이제 경제 사이드에서도 이제 그렇게 네. 보시지만 정치 사이드에서 볼 때도 왜냐하면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늦었죠. 각 당이 전부 후보 경선을 네.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12월에 대통령 선거라면 뭐 해볼 수 있죠. 남은 그렇죠. 기간 동안 네. 좀 도전해볼 수 있는데 지금 후보를 알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달 지금 한 50일도 안 48일인가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제가 있고 처음 듣는 문서예요. 네, 독립적이죠. 그런데 예, 예. 왜 지금 이때 물러납니까? 네. 오히려 물러나지 않고 이걸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이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 JTBC가 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예. JTBC의 그런 진보적인 관점, 예.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그동안 가져왔던 합리적 보수의 관점, 그걸 자신이 충분히 더 활용하면서 네. 차기 만약 12월 대선이라고 하면 네, 충분히 네. 더 이용할 수 가져갈 수 있고 심지어 조기 대선이라 하더라도 네. 자기가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사퇴를 했을까? 그건 아까 홍라희 여사의 사퇴, 예. 홍나영 자기 동생의 사퇴, 예. 거기에 같이 어허. 홍석현 회장의 사퇴도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JTBC 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크죠. 그죠. 사실상의 스모킹 건.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갑자기 조기 대선 국면이 확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시 자신이 대선에 이런 큰 뜻이 있고 큰 정치가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네.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중앙일보 회장을 왜 사퇴하겠습니까? 왜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주목되죠. 오늘 그 김종철 부장 얘기를 꼭 듣고 싶어지네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사퇴한 게 아니고 홍라희 여사처럼 거의 밀어 찍어내기 당한 거죠.
누구한테? 이재용 부회장한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 이재용 부회장이 당신 물러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대놓고는 안 했지만 왜냐하면 네네. 이제 이모부니까. 근데 그 지분 족하죠. 관계가 여전히 삼성의 의존도가 높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분리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른 회사죠. 네. 그리고 법적으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전 50일도 안 됐죠. 50일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나 홍석현이 누군지 알지. 사실 일반 대중들은 홍석현이 누구야? 그럼요. 뭐 홍라이 이건희 부인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요. 홍석현이 누군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와 비전 정책이 뭔지 물론 이제 리셋코리아로 중앙일보가 계속 네. 뭐 일종의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로 이거를 그 파워풀하게 대선 플레이를 하긴 매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정당 관련 취재를 오래 했던 기자들은 그렇게 도전하기 굉장히 쉬운 카드는 아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유가 네. 홍석현 회장의 사퇴가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아 뭔가 비밀의 열쇠를 오늘 열어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만뒀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분명히 홍 회장 스스로가 대선 내지는 큰 정책 뜻을 잊고 이미 여시제나 뭐 아까 리셋코리아나 네, 이런 네. 것들을 자신이 준비를 해온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홍석현 회장이 사퇴 발표했을 때 네. 그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 가장 먼저 자신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왜 사퇴했나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하여튼 재계나 경제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 전반적으로 과연 물론 다른 시각도 물론 그 홍 회장 스스로가 뭐 정치의 뜻이 있고 대선 여러 가지 과거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주미대사도 했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가가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이병철 회장도 정치 한번 하려다 못했고 네. 그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한테 너무 고개 숙이는 게 너무 화나고 그래서 특히 또 언론 그래서 언론사를 직접 차렸고 네. 정치는 뜻을 못 잃었고